안녕하세요. 홍기명 클럽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트럼프는 다시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2020년대 각국의 세계 정치를 휩쓰는 포퓰리즘, 우익 포퓰리즘의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또 공화당 스스로가 뭐 붉은 쓰나미가 휩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그 허세를 부리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원은 사실상 민주당한테 넘어간 셈이고요. 하원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압도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공화당 안에서는 트럼프 책임론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로 나오려고 하는 계획도 지금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2020년대에 각국의 정치를 휩쓸 우익 포퓰리즘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는 일과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가상현실 게임의 문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그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에 제가 그때 교통방송에 김지윤 씨라는 분이 하던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 제가 출연을 했는데 대선 있고 바로 다음 날인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장담을 했냐면은 4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그때 분위기는 사람들이 워낙 트럼프 4년이 싫었으니까 아우 이제 트럼프 끝이다 막 그러면서 해방됐다 이러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트럼프가 2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2020년대라는 세계 정치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현상에 있어서 뭐 여러 분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어떤 무슨 정치학적인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았던 어구는 Alternative Facts라고 하죠. 대안적 사실들이라고 하는 그 어구에 저는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여기엔 일화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2017년 초에 하는데요. 그때 취임식에 참석한 인원수가 몇 명이냐 이걸 놓고서 그건 숫자잖아요. 그 백악관 공보관이 숫자를 잘못 말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틀리게 말했습니다. 어떤 기자 한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왜 금방 뻔하게 들통날 걸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대통령 고문이죠. 켈리앤 컨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그 사람은 잘못을 말한 게 아니라 대안적 사실, alternative fact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당하죠. 그게 무슨 팩트예요. 숫자를 잘못 말해놓고서. 그러니까 기자가 바로 맞바로 쳤냐면은 그건 틀린 얘기지 그게 무슨 놈의 팩트냐라고 하면서 설전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alternative fact, 대안적 사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어구가 됐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세력이 무슨 거짓말을 할 때마다 또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또 여러 매체에서 팩트체크를 해가지고 반박을 하면은 트럼프 진영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가진 대안적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 눈에 보면은 그냥 막 어거지로 우기고 악다구니 쓰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트럼프 진영에서는 alternative fact, 대안적 사실이라는 점잖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팩트란 무엇이냐? 이 지점이 바로 트럼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 전 세계 정치를 휩쓸고 있는 어떤 비지성적인 포퓰리즘 흐름의 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팩트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팩트라고 그러면 뭔가 아주 단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믿는다라는 말이 있죠. 왜 우리 이런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어제 돈 꾼 거 빨리 갚아 이러면은 우선 나는 화를 내면서 펄쩍 뛰죠. 야, 내가 뭘 돈을 꿨다고 그래. 근데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야, 너 걔한테 어제 돈 꾼 거 갚았냐 이러면은 황당하죠. 아니 이게 너희들 왜 이래 이러는데 세 번째 사람이 당장해가지고 야 기빈아 너 돈 갚았냐 이러면은 내가 정말 꿨나 이렇게 되죠.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단순히 세 사람이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직종이 좀 다른 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면 팩트가 돼요. 첫 번째는 전문가예요. 대학 교수든가 어떤 유수한 연구소의 연구원이든가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우선 이것이 팩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유력한 매체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홍기빈 클럽도 언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좀 아닌 것 같고, 뉴욕 타임스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 쾅 하고 쳐주면은 두 번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 수반이든가 아니면 아주 힘 있는 정치 세력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이 나와서 이것은 팩트다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직종이 다른 세 사람의 말이 하나로 뭉쳐져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게 팩트가 되죠. 자, 단순히 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전문가, 매체, 정치인, 이 세 종류의 직종은 각자 동자적인 하나의 논리를 갖고 있는 직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쪽에서 말이 한 번에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정말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이 팩트에 뭐가 따라 붙느냐? 확증 편향이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팩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분명히 저놈이 범인인 것 같은데 이 증거가 없어. 저놈 범인 틀림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저놈이 범인인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의 얘기가 뭔가 이게 진짜 팩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문가, 매체, 정치인 이렇게 세 말이 맞으면 팩트가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말들이 판판이 마음에 안 들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다 내 잘못이래 막 이런 얘기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안 들겠죠. 탐탁치 않겠죠. 그러면은 대안적 사실을 찾게 됩니다. 즉 자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팩트라고 얘기해 줄 대안적 전문가, 대안적 매체, 대안적 정치인을 찾아서 이 셋을 하나로 엮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쉽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깐깐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도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름의 어떤 독자적인 논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논리를 가진 세 쪽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로 뭉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안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비밀의 레시피가 있어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말로 진영 논리입니다. 즉 전문가들, 매체들, 정치인들 보통 때는 다 말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같은 진영이다 라고 하는 합의를 보면은 서로 이 셋이 입을 맞춰 가지고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기가 되게 쉬워지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서면은 대안적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 그게 뭐 이 백주대낮에 그게 말이 되냐? 팩트는 팩트지 어떻게 그런 멀쩡히 있는 팩트를 놓고 그럼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두 개가 맞설 수 있다는 얘기냐? 이게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자, 이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 진영을, 사회를 흔들어 놨었던 중요한 굵직한 쟁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가깝게는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이 있고요. 그 전에는 조국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실들과 대안적 사실들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일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사실들과 대안적 사실들, 어느 쪽이 옳다를 떠나서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 보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요, 양쪽 진영이 아예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단순히 어떤 사기꾼이나 어릿광대처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2020년대 이후에 정치의 하나의 새로운 혁신을 이룬 인물이다라고 봐야 하는 여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이 대안적 사실들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아주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조직한 21세기에 다시 나타난 정치가 유형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 정치는 2020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뛰어 올라갑니다. 가상현실로 뛰어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큐어논 사건입니다. 큐어논 사태.
이거는 지난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세계를 막 흔들어 놨던 황당한 그야말로 음모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런 얘기 이 채널에서 한다고 저 욕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은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이 절반 정도의 미국 사람들이 재작년까지 믿었던 이야기입니다. 대안적 사실들이 발전해서 대안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까마득한 옛날에 이 외계에서 파충류들이 지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충류들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몇만 년 된 음모를 쭉 꾸며서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충류들은 영생을 누리는 존재인데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따끈따끈한 피를 뽑아먹고 생명력을 뽑아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파충류들이 꿈꾸는 거는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이 세계 정부가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아동들의 따뜻한 생명력과 피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지배체제를 짜는 건데 그게 구체화된 게 20세기 미국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력이 주로 이 파충류들인데 첫 번째는 오바마라든가 바이든 같은 민주당 정부의 이 정치가들이 전형적인 파충류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할리우드 배우들 대부분이 파충류라고 합니다. 사실 좀 인간이 좀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예쁘긴 좀 쉽지 않죠. 저도 파충류라는 의심 좀 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톰 행크스라는 배우 있죠. 아주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이 전형적인 파충류로 찍혀서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 쪽에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을 필두로 한 이 슈퍼 리치들 있죠. 이 사람들 다 파충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충류들이 세계를 지배해서 아이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태가 바로 이번 코로나 사태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황당한 몇만 년 된 파충류 외계인들의 음모에 분연히 들고 일어선 정의의 사나이가 있으니 이름하여 트럼프.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 파충류들과 그 다음에 정의의 사나이 트럼프와의 싸움이 현대 정치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게 이 QAnon 이론입니다. 말하고 보니까 저도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데 이 황당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입을 다무실 수 없을 텐데 이 얘기를 미국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믿었어요. 어느 정도 많은 숫자였느냐? 2020년 8월에 있었던 그 설문조사인데요. 미국의 PEW, Pew Research라고 하는 굉장히 그 권위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절반 정도가 이 QAnon이라고 하는 음모 이론이 부분적으로 또는 대부분 사실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의 70%는 이 QAnon 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다라고 답을 했고요. 미국 사람들 전체로 봤을 적에도 30%에서 40% 정도가 QAnon 이론을 믿는다라고 답을 했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경악스러울 만한 일이 사실 2020년에 있었던 겁니다. 저도 기억도 새로운데 2년 전이죠. 그렇게 오래전도 아니에요. 2년 전, 3년 전에 저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서 믿을 수가 없어갖고 친구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다 사실이라고 그러고 아니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걸 설명한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The New Atlantis라고 하는 매체에 미국 카톨릭 대학의 교수인 존 에스커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고한 글입니다. Reality is just a game now 라고 하는 글인데요. 이 글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 QAnon 사태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QAnon 사태는요. ARG라고 하죠. Alternative Reality Game. 그러니까는 가상현실 게임이었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이 2020년 여름에 이미 이 QAnon 사태가 가상현실 게임하고 완전히 똑같은 성격이다라는 걸 포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게임 전혀 모르지만은 가상현실 게임 중에 Perplexity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게임이 있대요. 이 게임의 설계한 디자이너 에드리언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미 그때 트위터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QAnon 사태의 성격이 가상현실 게임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는 언급을 남겼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에 배트맨 다크 나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죠.
그때 영화사 측에서 이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재미난 현상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가상현실 게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 만화 박람회라는 게 있죠. 커믹북스 컨벤션 이런 게 곳곳에서 열리는데 그 영화가 개봉되기 몇 달 전, 한 6개월쯤 전에 그 영화사에서 그 만화 박람회에 있는 데 가가지고 배트맨 만화 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배트맨 만화 부스에. 그럼 거기 꽂혀 있는 배트맨 만화 책에다가, 책갈피에다가 달러 지폐를 끼워놨대요. 그런데 그 달러 지폐에 조지 워싱턴 얼굴에 막 덧칠을 해가지고 이걸 조커 얼굴처럼 싹 웃는 얼굴로 바꿔놓고 그 매직으로 Why so serious? 뭐 그렇게 심각할 게 있어? 이렇게 탁 쏘는 지폐들을 그 책갈피에 끼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배트맨 팬들 입장에서 이거 뭐야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 너무 이상해, 이상한데. 근데 뭐 주최 측이 물어봐도 저희도 모르겠어요 막 그러고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온 팬들이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구글을 쳐봅니다. 근데 실제로 구글을 쳐보니까 구글에다가 배트맨, 조커, Why so serious 이렇게 치니까 또 희한하게 이상한 정보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떠오르는 정보들 가지고 이 배트맨 팬들끼리 야, 너 그거 뒤져봤냐? 해서 막 얘기를 하고 주고받으니까 이게 몇 월 며칠 어느 빌딩 옥상에 모여라라고 하는 신호다, 메시지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이 팬들끼리.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미친 짓이죠. 몇 월 며칠 그 옥상 빌딩 옥상에 실제로 가 보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비행기 한 대가 날라오는데 비행기 뒤에 이렇게 그 깃발 같은 게 달려 있고 그 깃발에 전화번호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리고 휙 지나가요, 비행기가. 그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전화 안 해볼 수 없죠, 그 번호로. 근데 그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까 무슨 녹음된 메시지가 있는데 알쏭달쏭한 메시지가 또 뭐가 나와요. 그럼 또 야, 이게 뭔 소리냐 해서 자기들끼리 난리를 치고 막 비치고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감질나게 떡밥을 던지면서 팬들을 쭉 이끌어 가게 되는데 이걸 팬들이 계속 토론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배트맨은 죽지 않았고 조커도 죽지 않았고 지금 고담시의 경찰들하고 지금도 전쟁 중이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뉴스에도 보도가 되지 않고 아무도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다 숨기려고 하지만은 아직도 배트맨과 조커는 살아있고 고담시의 세력들과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때쯤 이제 배트맨 다크나이트가 개봉을 합니다. 이게 보러 가야죠. 예? 이 QAnon 사태도 이 진행 방식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가상현실 게임하고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QAnon이라고 했는데 이 QAnon이라고 하는 것, Q라는 아저씨가 아마 아저씨겠죠.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Q라는 사람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고위 인물인데 지금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Q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Unknown이라고 하는 건 Anonymous, 그러니까는 익명성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은 알 수 없는 Q라는 신비의 존재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QAnon 이렇게 된 건데 미국의 4chan이라고 하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백인 인종주의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4chan, 그 다음에 8chan 이런 그 게시판들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2015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4chan 게시판에 QAnon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알쏭달쏭한 이상한 메시지 같은 거를 아무 설명도 없이 툭 던지고 그냥 사라집니다. 꼭 여러분 혹시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간첩 난수방송이라고 아시죠? 이거 틀면은 서울에 있는 순이가 부산에 있는 철수에게 선물을 보내고자 합니다. 7, 9, 5, 6 뭐 이렇게 되는 방송. 그 난수방송 같은 걸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4채널이 뜨거워져요. 이 난수방송의 의미가 뭐냐, 여기 담긴 의미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사인에 그 실렸던 기사에서 가져왔는데 참 재밌는 기사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로 제가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 아래에 나와 있는 gibberish 같은 메시지가 있죠. 요게 Q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도저히 해독이 불가능한 난수방송 같은 얘기인데요. 이걸 Q가 한마디 툭 던지면 요걸 Q 드롭이라고 합니다. Q가 이제 드립을 치면은 요걸 Q 드롭이 올라오면은 추종자들이 모여서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래 보시는 이 메시지에 LL이라고 하는 거는
오바마 정부의 법무장관인 로레타 린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후세인 뭐 이거는 오바마를 말하는 거고요. 말할 것도 없이 HRC 요거는 힐러리 클린턴을 뜻한다. 그래서 이 지버리시 같은 메시지를 대충 해석을 하면은 로레타 린치의 말에 따르면 진실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에 대해 어떻게 수사하라는 오바마의 지침에 다 드러나 있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다음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정의의 사나이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맞받아치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또 산더미 같이 얘기를 만들어서 요 한 줄 딱 남긴 게 주석이 달리고 해설이 달리고 등등 해서 이따시만하게 변해가지고 지금 정의의 사나이 트럼프가 어떻게 저 간악한 파충류들과 맞서고 있는지 지난주 소식 Q라고 하는 인물이 전해준 지난주 소식으로 이따시만하게 돼서 유통이 됩니다. 자, 이제 2021년 초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미국 의회 난동 사건.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미국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자,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QAnon의 가상현실 게임으로서의 성격을 들으시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걸 진짜 사실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 게임을 진행하는 식으로 그 연장선에서 미국 의회까지 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진영은 이거를 보이듯 보이지 않듯 은근히 조장을 해가지고 이 가상현실 게임을 조장을 하고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의 표를 끌어왔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뭐 QAnon이고 뭐고 당장 올해 들어오니까 상황이 확 바뀌었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가지고 미국 사람들 고생이 너무 심하고 거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영어로 hard reality, 그러니까 그야말로 딱딱한 현실에 부닥치니까 이런 그 트럼프 같은 쇼도 더 이상 안 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인플레이션이든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또는 뭐 북한의 핵 도발이든 모든 사실들에 있어서 이 트럼프식의 대응 방식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발전이 가능하고 계속 진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초입에 그 대안적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의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른바 사실들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생각이 삐뚤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이 설득하고 더 많이 계몽을 하면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 거는 머리가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현실에서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에 아무런 의미도 던져주지 않고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않는 차갑고 무능한 진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 전문가들이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고 학문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매체가 순전히 거짓말을 하는 걸로만 훈련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들을 믿기를 꺼려 하느냐? 그 얘기대로 하면은 내 인생은 끝난 거고 내 미래 20년은 아주 칙칙하고 내 사는 삶의 조건에서는 출구가 안 보이게 돼 있는데,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런 얘기를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는 진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21세기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데요. 유능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현실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진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진리는 여전히 진리돼야 돼요.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고 엄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삶에 부닥친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은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어떤 딱딱한 정보라든가 논리 같은 걸로 설득하고 계몽하면 된다는 입장이 계속 남게 되면요, 이 진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실, 이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것보다는 뭐 사실이 뭐가 됐던 논리가 뭐가 됐던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내 삶의 문제를 좀 더 풀어준다라고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더라도요. 이걸 대안적 사실로 풀어내고 그 대안적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가상현실 게임을 만드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 트럼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 나갈 거라고 믿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아우 저 홍기빈 씨도 만화책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엑스파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에스커너스 교수의 그 지적 하나를 좀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고 새로운 이야기 방식이 나타나면요. 그게 새로운 현실을 만들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갑니다. 그거는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부터 300~400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소설의 등장입니다. 다니엘 디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 다 아시죠? 그리고 루소가 쓴 에밀이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둘 다 순 거짓말입니다. 허구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인데요. 이 로빈슨 크루소하고 에밀이라고 하는 책, 여기에서 현대 사회를 이루는 경제사상과 정치사상과 교육사상, 사회사상이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가상현실 게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방식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건 절대로 과소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엉뚱하지만 왜 홍기빈 클럽인가라는 이야기로 맺을까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세기의 진리와 진실이라는 건요 더 이상 사실이다, 논리가 탄탄하다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의미를 던져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문제를 가급적이면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 합쳐져야 이제는 유능한 진리가 나오게 되고 이래야만 이 포퓰리즘에 의한 현상을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진리를 누가 만들어줄까요? 여기서 뭐 예수님이나 그 석가모니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우리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한 대로 이 정보가 이게 맞느냐, 논리의 하자는 없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까지 얘기하려면요.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능력을 다 털어놓고 협력하고 협동해서 21세기의 우리의 소중한 진리를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어떤 큰 하나의 단체에서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크고 작은 여러 많은 단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기빈 클럽입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은 홍기빈 채널도 아니고 홍기빈 TV도 아닙니다. 홍기빈 클럽이고 저는 지배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새로운 진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렇게 맨날 저기 방에서 저 혼자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클럽 회원들도 좀 만나보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는 프로를 좀 만들어 볼까 계획 중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